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까마귀가 뱀을 먹은 후에 돌을 먹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까마귀를 그저 검은 새 정도로만 생각하실 텐데, 사실 까마귀는 자연계에서 가장 영리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 중 하나입니다. 까마귀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는 새로,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친숙한 새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식습관과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까마귀가 뱀을 사냥하고 먹은 후에 의도적으로 돌을 삼키는 행동은 자연의 신비로운 지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먼저 까마귀가 뱀을 먹는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까마귀를 잡식성 새라고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까마귀는 상당히 공격적인 사냥꾼이기도 합니다. 까마귀들은 뱀을 발견하면 단독으로 또는 무리를 지어 협력하여 사냥에 나섭니다. 까마귀가 뱀을 먹는 첫 번째 이유는 영양학적 필요성입니다. 뱀은 고단백질 식품으로 까마귀에게 필수적인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특히 번식기에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암컷 까마귀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영양원이 됩니다. 뱀의 살에는 까마귀의 깃털과 근육 형성에 필요한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역 보호 본능 때문입니다. 까마귀들은 자신들의 둥지와 새끼를 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뱀을 공격합니다. 뱀은 까마귀의 알이나 어린 새끼들을 노리는 천적이기 때문에 까마귀들은 뱀을 발견하면 즉시 공격 모드로 전환됩니다. 세 번째는 기회주의적 섭식 행동입니다. 까마귀는 매우 영리한 새로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먹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동물에게 다친 뱀이나 죽은 뱀을 발견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이는 까마귀의 뛰어난 적응력과 생존 전략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까마귀가 뱀을 사냥하는 방법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작은 뱀의 경우 단독으로도 충분히 사냥할 수 있지만 큰 뱀이나 독이 있는 뱀을 상대할 때는 여러 마리가 협력합니다. 까마귀들은 뱀을 둘러싸고 번갈아가며 공격하여 뱀을 지치게 만든 후 안전하게 처치합니다. 까마귀의 사냥 전략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팀워크입니다. 한 마리가 뱀의 주의를 끌면 다른 까마귀가 뒤에서 머리 부분을 공격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합니다. 이러한 협력 사냥은 까마귀의 높은 지능과 사회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까마귀는 뱀의 종류를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독이 있는 뱀의 경우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며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독리의 위험을 무력화시킵니다. 반면 독이 없는 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담하게 접근하여 빠르게 처치합니다. 뱀을 성공적으로 사냥한 후 까마귀는 매우 체계적으로 먹이를 처리합니다. 작은 뱀은 통째로 삼킬 수 있지만 큰 뱀의 경우에는 적절한 크기로 찢어서 먹습니다. 까마귀의 강한 부리는 뱀의 단단한 비늘과 근육을 쉽게 찢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합니다. 이제 까마귀가 뱀을 먹은 후 돌을 먹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행동은 까마귀만의 독특한 특성이 아니라 거의 모든 새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까마귀의 경우 특히 뱀을 먹은 후에 이러한 행동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까마귀가 돌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소화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새들은 포유류와 달리 이빨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씹어서 잘게 부술 수 없습니다. 대신 까마귀를 포함한 모든 새들은 모래주머니라고 불리는 특별한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래주머니는 까마귀의 위장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관은 강력한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내부의 음식물을 으깨고 분쇄합니다. 하지만 모래주머니의 근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까마귀는 의도적으로 작은 돌들을 삼켜서 이를 보조 도구로 사용합니다. 특히 뱀을 먹은 후에는 이러한 돌의 필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뱀의 비늘은 상당히 단단하고 질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단순히 모래주머니의 근육만으로는 완전히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돌들이 강력한 마찰력을 제공하여 뱀의 비늘과 단단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분쇄해줍니다. 까마귀가 선택하는 돌의 크기와 종류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너무 크면 모래주머니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너무 작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까마귀는 보통 자신의 발톱 크기 정도의 작은 돌들을 선호합니다. 또한 너무 날카로운 돌보다는 어느 정도 둥근 모양의 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돌의 재질도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까마귀들은 본능적으로 단단한 재질이 돌을 선호합니다. 석영이나 화강암 같은 단단한 돌은 오랫동안 마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마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석회암이나 사암 같은 부드러운 돌은 쉽게 닳아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까마귀의 모래주머니는 정말 놀라운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근육은 매우 강해서 시간당 수천 번씩 수축할 수 있으며 내부 압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돌들과 함께 작동하는 모래주머니는 마치 강력한 분쇄기처럼 작동하여 어떤 단단한 먹이라도 완벽하게 부술 수 있습니다. 뱀을 먹은 후 까마귀가 돌을 찾는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매우 체계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까마귀는 먼저 주변을 둘러보며 적절한 크기와 모양의 돌을 찾습니다. 그리고 부리로 돌을 집어들어 무게와 질감을 확인한 후 삼킬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때로는 한 번에 여러 개의 돌을 삼키기도 합니다. 특히 큰 뱀을 먹은 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는 자신이 먹은 음식의 양과 종류에 따라 필요한 돌의 개수를 본능적으로 조절합니다. 모래주머니 안의 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작아지고 둥글게 변합니다. 지속적인 마찰과 압력으로 인해 돌의 모서리가 닳아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변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작아진 돌들은 자연스럽게 배설물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까마귀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돌을 보충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다른 도구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까마귀들이 종종 자갈밭이나 강변에서 돌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까마귀의 돌 섭취 패턴은 계절에 따라서도 변화합니다. 봄과 여름 번식기에는 새끼들을 위해 더 많은 고단백 먹이를 섭취하게 되므로 돌의 필요성이 증가합니다. 특히 뱀 같은 단단한 먹이를 더 자주 먹게 되므로 그에 따라 돌 섭취량도 늘어납니다. 겨울철에는 먹이가 부족해지면서 까마귀들은 더욱 다양한 먹이를 섭취하게 됩니다. 이때도 소화를 돕기 위해 돌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특히 딱딱한 견과류나 씨앗을 많이 먹게 되는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돌이 필요합니다. 까마귀의 지능은 돌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경험이 많은 까마귀일수록 더 효과적인 돌을 선택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좋은 돌을 발견했을 때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저장해두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도시에 사는 까마귀들의 경우 자연적인 돌을 구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까마귀들은 작은 콘크리트 조각이나 심지어 유리구슬 같은 인공물을 대신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공물들은 자연적인 돌만큼 효과적이지 못하고 때로는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까마귀의 모래주머니 시스템은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 과정에서 까마귀를 포함한 새들은 이빨 없이도 다양한 먹이를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을 발달시켰습니다. 이는 자연 선택의 놀라운 결과이자 생명체의 적응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돌이 있는 까마귀와 없는 까마귀의 소화 효율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돌이 있는 까마귀들은 동일한 양의 음식에서 최대 30%까지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으며 소화 시간도 현저히 단축됩니다. 특히 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먹이의 경우 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뱀의 근육 조직은 복잡한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분쇄되지 않으면 소화 흡수가 어렵습니다. 돌의 도움으로 완전히 분쇄된 뱀고기는 까마귀에게 최고의 영양원이 됩니다. 까마귀 새끼들도 부모로부터 이러한 행동을 학습합니다. 어미 까마귀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동시에 적절한 돌을 고르는 방법도 가르칩니다. 이는 까마귀 사회의 지식 전수 과정의 일부로 생존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흥미롭게도 까마귀들은 집단 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돌 선택 행동을 관찰하고 학습합니다. 더 효과적인 돌을 선택하는 개체의 행동을 다른 까마귀들이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학습은 까마귀 무리 전체의 생존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까마귀의 돌 섭취 행동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까마귀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적절한 돌 섭취는 소화기관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전체적인 소화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모래주머니의 지속적인 운동은 까마귀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이는 체온 조절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이러한 내부 열 생성이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까마귀를 비롯한 야생 새들을 위해 적절한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도시화와 개발로 인해 새들이 자연적인 돌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원이나 하천변의 적절한 크기의 자갈을 유지하는 것이 까마귀들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까마귀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생태계 보전에도 중요합니다. 까마귀는 뱀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씨앗 분산에도 기여합니다. 까마귀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전체 생태계의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까마귀의 뱀 섭식과 돌 섭취 행동을 통해 우리는 자연의 놀라운 지혜와 완벽한 설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 종의 생존을 위한 모든 행동에는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며 이는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까마귀의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에게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보호의식을 일깨워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에도 생존을 위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까마귀가 뱀을 먹은 후 돌을 먹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까마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배움과 감동을 주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앞으로도 자연의 신비로운 현상들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